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뱅크.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각 기업에서는요,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인턴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업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농촌에서도요, 이런 농업 인턴제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기관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박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주시에서 올해 청년농업 인턴제라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청년농업 인턴제 어떤 제도인가요? 저희 이제 청년농업 인턴제는 민선 7기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약 사업이면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에 인한 인력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 전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적응 기간을 주는 제도이며 일반 회사의 인턴 사원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기농기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요,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년 농업 인턴제를 실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농촌은 노령화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로 농촌이 존폐에 직면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기농, 기촌 및 청년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도 민선 7기 강인규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청년이 우뚝 서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 농가에서 사전에 농업을 실습할 수 있는 청년 농업 인턴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농업에 종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턴제를 통해서 선발된 청년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이제 본인이 재배하고 싶은 작목을 기르는 선도 농가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인턴 후 배 농사를 지을 계획이면 마이스터 농가 배 과수원에서 농장주와 함께 열매 솟기도 하고 여름 가지치기도 하면서 수확시까지 함께 선도 농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기 농지가 있다면은 이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턴제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예, 저희 나주시에서는 그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훈련비로 월 146만 9,600원을 지원하고 선도 농가에게도 소정의 교수 수당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또한 청년 인턴들에게 농업법인 설립, 현장 실무, 그다음에 창업 멘토링,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등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선도 농가에도 이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네. 하니까 농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번 청년 농업 인턴제를 준비하면서 신경 쓰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예, 2019년 처음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 다양하게 홍보하여 그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청년 농업 인턴이 희망하는 작목을 선도 농가에서 완벽하게 배울 수 있도록 현장 위주 실습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인턴 후에는 바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네, 뭐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요, 나주시에서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예, 이제 청년에게 적합한 그 농업 일자리를 발굴하여 인구 감소, 그다음에 청년 유출 등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그 젊은 후계 농업인들 육성해서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그 마중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 인턴제 선발 기준과 모집 기간과 같은 정보들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선발 기준은 그 나주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둔 만 39세 미취업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참여자도 선정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참여 신청서 등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달 15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나주시 청년 농업 인턴제와 관련된 문의는요, 지금 화면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추와 가지 그리고 명이나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자, 과일 724톤, 과일과채 2219톤, 일반 채소 5193톤 들어왔고요. 총 813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886톤 감소했습니다. 자, 무 반입 물량부터 보시겠습니다. 565.4톤 반입됐고요. 어제 577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톤 정도 감소했네요. 자,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51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9,300원, 최저가 7,8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8,800원대, 오늘은 8,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00원이 가격 하락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5월 8일 가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9,2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5월 11일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9,300원의 최고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90.59톤 반입됐고요. 어제 90.73톤 반입됐습니다. 물량 차이 많이 없죠? 0.138톤 감소했습니다. 자, 호박고구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768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36,500원, 최저가 25,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6,000원대, 오늘 2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65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어제 가격 보시면 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10,000원 이상 빠지면서 오늘 가격 36,5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양배추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225.8톤 반입됐고요. 어제 266.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0톤 정도 감소했고요. 자,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6,09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6,900원, 최저가 5,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4,500원대, 오늘 6,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보다 1,534원 가격 상승했네요.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4,400원 형성돼 있고요. 이후에 비슷한 가격 유지되다가 어제보다 조금 많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6,900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쑥갓 보겠습니다. 24.47톤 반입됐고요. 어제 24.4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0.062톤 증가했네요.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44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6,800원, 최저가 4,8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6,800원대, 오늘 5,4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44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8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4,164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보시면 6,892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5,449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고요. 또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올해 가격과 지난해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5월 7일부터 지난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최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자, 이천시와 경기 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6,800원이었고요. 또 평균가는 이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4,82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 보겠습니다. 73.52톤 반입됐고요. 어제 76.4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896톤 감소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5,53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8,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42,000원대, 오늘 3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6,61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5월 10일이 가장 높은 평균가였는데요. 51,116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5,53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4월 22일과 25일 사이에 지난해 가격과 비슷한 구간이 있고요. 또 5월 3일 가격 보시면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5월 3일 기점으로 지난해 가격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도 보시면 3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최고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8,000원 기록했고요. 또 김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4,45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품목이죠. 가지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76.8톤 반입됐고요. 어제 114.6톤 반입됐습니다.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3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45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11,5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8,900원대, 오늘 10,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보다 1,496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 가격 보시면 11,500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 가격 9,500원까지 떨어졌지만 오늘 가격 11,500원으로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29일부터 5월 7일 때까지는 또 올해 가격이 높았는데요. 이후에 좀 올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가격이 계속 높죠. 자, 오늘 가격 보시면 1,450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8,251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녕구는 7,716원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6,714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4,000원 기록했고요. 군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혜입니다. 매일매일 이곳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보랏빛 채소의 대표적인 채소죠. 바로 제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가지들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가락동에는요. 여주 가지가 가장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제 옆에 안성 가지도 좀 소폭 반입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가지에 대한 소식 우리 경매사님 직접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는 와 여기 뭐 가지 산이에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몇 시 경매가 시작이죠? 가지는 보통 이제 오이가 10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11시 좀 넘어서 경매가죠. 그럼 아직 반입된 양이 한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한 되나요? 3분의 2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지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매사님. 자, 최근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채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가 5월 접어들면서 가정이달 아니겠습니까? 좀 더 따뜻하게 보내란 뜻일까요? 좀 분위기가 좀 나아졌다는 농산물들이 좀 꽤 있었어요. 예. 가지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예. 지난주까지 좀 안 좋았다가 양들이 많아갖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양이 줄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낮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보랏빛을 띠면은 일단 뭐 과일이든 채소든 몸에 좋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맘때 사실 좀 일교차가 좀 있어요. 예, 있다 보니까 좀 몸에 좋은 가지들을 많이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늘 얼마나 들어왔어요? 네. 오늘 뭐 한 4,000짝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3, 4,000짝. 예. 지난주하고 좀 차이를 보이나요? 지난주 이제 말까지 좀 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이번 주 1월 들어서 약간 감소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밤 기온이 좀 썰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덜 자라나 봅니다. 네. 아니요, 어제는요, 저녁에 진짜 추웠어요. 예, 예, 제가 잠깐 나갔다가 좀 몸이 좀 싸늘했는데, 자, 전반적으로 좀 반입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예. 하지만은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저녁 기온이 싸늘해지면서 좀 소폭 감소한 모습인데, 그렇죠. 그에 따른 좀 가격은 한 얼마로 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난주 똑같은 요일에 가지 8kg짜리 한 박스가 11,234를 형성했거든요. 똑같은 어제는 이제 13,456. 그러니까 약간 소폭 상승했죠. 네, 아유, 소폭이라도 상승이란 말만 들어도요, 저도 이제 방송하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좀 떨어졌다 하면은 저도 좀 기운이 없기 마련이고요. 우리 경매사님도 좀 경매할 힘이 안 나시죠? 그럼요. 당연히 그 좀 가격이 잘 나와야 저희들도 기분 좋게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보다도 경매사님 왠지 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요 정도 시세면은 좀 어떤가요? 산지에서 좀 받아들이는 가격대 어느 물론 정도 이제 수준인가요? 예. 지금 모든 품목들이 시세가 장전만 못합니다. 가지도 전년에 대비해서 전년에 똑같은 날짜에는 한 15,679 이 정도 형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 4, 5, 6이었으니까 전년보다는 조금 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불만은 계실 겁니다. 아마. 네. 사실 뭐 지난주보다는 소폭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가지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산지에서는 불만이죠, 당연히. 예, 왜 작년보다 가격이 안 나오냐 이렇게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제 가지들 품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좀 어때요, 상황은?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일기가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양호하고 우수한데 다만 이제 보면은 그 가지 쪽에 약간 문제되는 것이 이 꽃가루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지금 깔끔한데 이제 표피에 꽃가루들이 막 송화가루 같은 것들이 막 붙어요.
근데 이걸 출하주분들이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닦아버리면 이게 변색이 돼버립니다. 이게 깔이 다 이 반짝반짝한 게 죽어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시죠. 네. 그런 부분 빼고는 뭐 그거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네요. 근데 교마사님, 뭐든 저 과일도 제가 좀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닦으면 광이 나고요. 그죠. 우리 신발도 닦을수록 광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지는 손이 탈수록 광이 사라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짝반짝한 거 생산자분들은 여기를 잡지도 않아요. 장갑 끼고서 여기를 잡고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이게 만져놓으면 처음에는 반짝반짝하고 닦으면 반짝반짝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냥 색깔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죠. 한 주의해서 좀 출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한눈에 봐도 너무나 지금 빛깔 고운 우리 가지인데, 이렇게 좀 높은 시세를 받는 지역 하면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근교 쪽에 여주 쪽에서 들어오는 가지가 중동면들이 요구하는 그 품위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좀 가지가 시세가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주 쪽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좀 더 다른 가지들하고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품질이 중도면들이 원하는 그 적당한 크기의 길이와 예. 길이, 그다음에 굵기, 그다음에 이 반짝반짝하는 광택은 예.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도 위아래를 고르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지들이 이제 시세가 비싸게 나오죠. 네. 전반적으로 요즘에는요, 여자들도 이제 피부가 좀 물광 피부, 좀 빛나는 피부. 예. 오늘 전 별로 안 빛나죠? 많이 빛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빛이 나야 되는데, 채소 중에요, 가장 빛나면 빛날수록 좋은 가격 받는 게 바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가지들은 어떤 좀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빛깔이 아니고 붉은 빛깔이 나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좀 예. 붉은 색깔. 붉은 예. 빛깔이 나오고 이렇게 고르지 않고 약간 고부라진 그 곡과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출하주분들의 성향인데 이제 이렇게 해오잖아요. 근데 박스마다 좀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중도매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는 좀 싸게 나오고. 네, 아무래도 좀 보기 좀 이뻐야 됩니다. 좀 맞습니다. 쭉쭉 잘 뻗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 시점에서요, 우리 중도매인들의 어떤 구매량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품목이 지금 시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에 대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싼 편이고, 그나마 이제 다른 품목들보다 조금 나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나마 그래도 워낙 지금 다른 채소들이 좀 가격이 너무 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 가지 정도만 돼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자, 뭐 아직까지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지금 전반적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매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입량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시세는 당분간은 아마 보합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가지의 성수기 하면은요, 예, 어떤 계절이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성수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지는 4계절 다 나오는 그 품목이고, 네. 제일 많이 나온 건 지금 요 시기 봄에서 여름 사이가 가지 출하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지금 가지가 가장 많이 반입되는 그렇죠. 시기고요. 품질도 가장 좋은 시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꼼꼼한 가지에 대한 소식 잘 전해주셨고요. 예. 끝으로 뭐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유, 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좀 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좀 비싸게 잘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많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어떻게든지 저희는 농협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좀 잘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경매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가격만 조금 더 받아주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 가지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작년하고 비교를 하자면 좀 가격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맘때 가지 챙겨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우리 몸에요. 여러분, 이상 가지에 대한 경매 상황 여기까지고요. 저는 좀 잠시 후에 또 다른 우리 농산물 들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요, 오늘의 채소 상추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추 95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9.8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7,048원입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5,500원의 가격을 형성했고요. 네, 어제 17,877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829원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등하락의 구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5일부터 29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죠. 보시면 29일부터 오늘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7,048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상추 논산시가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1,1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역시 논산시가 가장 높았네요. 14,29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 적포기도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9,069원입니다. 최고가 9,900원, 최저가는 7,9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어제 8,931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시세 상승했습니다. 138원 더 오르면서 9,0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최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4월 15일 때는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보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0,000원, 평균가는 8,62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포기찹입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5,879원이고요. 최고가는 18,100원, 최저가는 1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9,590원이었고요. 오늘은 15,000원대로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볼까요? 3,711원 하락하면서 15,879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자, 상추 포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5,879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보아야겠죠. 익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최고가 19,100원이고요. 평균가는 충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5,280원에 낙찰됐네요. 네, 이번에는 쫑상추입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6,957원, 최고가는 7,700원, 최저가는 6,400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어제 7,385원이었고요. 오늘은 6,900원대로 시세는 떨어졌네요. 428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9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4,9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10일 기점으로 한번 뚝 떨어졌고요. 11일부터 오늘까지도 소폭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7,700원이에요.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14,000원대였는데요. 보시면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기간이 4월 15일부터 2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29일부터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가격 13,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지금 오늘까지는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쫑상추 충남 논산시가 4,426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이천시는 4,912원이고요. 전북 익산시는 6,68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상추 경락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상추 신품종 현장 평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상추 지역 적응 시험 및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그 경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업연구사 박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봄작형 상추 우량계통 지적시험과 신품종 이용 촉진 현장 평가회가 개최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진 평가회였나요? 네. 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채소 신품종 개발 사업에서 육성된 상추 우량계통들과 신품종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 어떠한지를 이제 비교 검토하는 평가였고요. 네. 지금 진행되는 연구는 이제 지적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적응 시험과 그리고 이용 촉진 사업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지역 적응 시험은 이제 품종이 되기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계통을 대상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성을 검증하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품종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그 이들 품종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 농가의 평가를 받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 이용 촉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평가회에서는 어떤 신품종의 상추가 소개됐나요? 네. 그 이번에는 신품종 상추로 이제 3가지 종류가 소개되었는데요. 네. 그 삼복 하청 상추, 내혹 흑치마, 이제 진미 적치마라는 이제 품종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3가지 상추는 모두 잎 모양이 이제 긴 타원형이라서 이제 치마 상추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여기에 색깔이 청색이면 청치마, 적색이면 적치마, 이제 먹색에 가까우면 이제 흑치마로 불리는 그 요 3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네, 자 이름이 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품종의 특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삼복하청 상추는 이제 청치마 상추로 잎색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쓴맛이 좀 덜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서 식미감이 좋고요. 매혹 흑치마는 이제 흑치마 종류로 수확량이 많고 흑치마 종류지만 쓴맛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미 적치마는 이제 고온기에도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적색 함유가 높아서 또 쓴맛 함량도 높아서 이제 조금은 기능성이 더 좋은 품종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3가지 상추 신품종을 포함해서요, 6가지 품종의 상추에 대해서 또 지역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는 평가가 있었다고 하던데, 자,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상추 품종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네요. 예, 경남은 사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쓴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치마나 이제 흑치마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6가지 중에서 매혹 흑치마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선보였던 진미 적치마도 좀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좀 고평을 받았습니다. 네, 경남 상추 농가에서 주목할 만한 상추 품종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미 적치마, 그다음에 매혹 흑치마를 조금 이렇게 추천하고 싶고요. 네. 특히 매혹 흑치마가 이제 기존 경남에서 많이 심어지고 있는 토말린이라는 품종에 비해서 수량성이 좋아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신품종 상추의 보급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아직은 보급은 많이 진행되진 않았고요. 네. 그 이제 기존에 구축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을 정착시키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장 평가를 통해서 그 인지도를 좀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상추 신품종 재배 의향이 있는 농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상추 가격이 좀 낮아져서 농가분들 걱정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희는 좋은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또 안정적인 소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새롭게 개발된 이 상추 신품종들이요, 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잘 재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채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경락가를 확인하기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하는 5월 한 달 과일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배 면적을 확인해 드리자면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올해 포도와 복숭아는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 사과와 배, 감귤의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포도와 복숭아는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 같고 사과와 배 그리고 감귤은 재배 면적이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품목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사과 재배 면적은요, 신규 식재 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해서 1% 감소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배 재배 면적은 국내 육성 신품종 면적 증가로 유목 면적은 늘었지만 이 성목 면적은 줄어서 전년 대비 2%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감귤 재배 면적은 노지 온주와 또 월동 온주 재배 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1%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재배 면적이 증가된 품목의 이유가 궁금한데요. 뭐 포도 같은 경우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품종이죠. 샤인 머스켓의 영향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씀해 주신 샤인 머스켓으로의 신규 식재 그리고 품목 전환으로 면적이 늘어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복숭아 재배 면적은 신규 식재와 또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 대비 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달에 가격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품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번 달 사과와 배의 평균 도매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높은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의 가격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배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입니다.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도보다 높은 4만 8천 원에서 5만 1천 원의 도매 가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과일들의 개화와 생육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자, 올해 과일의 전반적인 생육 상황은 전년보다 양호합니다. 자, 올해 과일류 개화 시기는요, 3월 하순 이후 기온 하락으로 전년보다는 2, 3일이 늦지만 평년과 비슷한 상태고요. 또 4월 말 기준으로 과일 개화와 생육 상황은 개화기 저온 피해가 전국적으로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는 지금 양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냉해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해 발생률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거래된 과채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91.13톤 반입됐고요. 어제 137톤 정도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46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61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7,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만 4천 원대, 오늘 3만 2천 원대 거래가 됐고요. 자, 어제보다 1,52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15일경부터 25일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올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도 보시면 32,615원,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낮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5만 5천 원이었고요. 청송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9,162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8.27톤 반입됐고요. 어제 35.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8,61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6,330원, 최저가 4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54,000원대, 오늘 48,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자, 어제보다 5,83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 있듯이 올해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4월 29일에 55,330원으로 지난해 올해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지난해와 간격이 가장 많이 벌어진 구간이었고요. 이후에 좀 올해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8,617원으로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꽤나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6,230원이었고요. 또 화성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44,15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04.4톤 반입됐고요. 어제 171.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델라웨어 품종입니다. 2kg 특품 기준 평균가 32,58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3,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만 원이었고요. 오늘 32,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2,588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포도 델라웨어 품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5월 2일은 4만 원이었고요. 이후에 이 가격 5월 3일 정도까지 지속되다가 5월 3일 기점으로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32,588원이고요.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4,000원이었고요. 대전 동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64.38톤 반입됐고요. 어제 77.53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13.15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딸기 죽향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9,74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22,000원대였고요. 오늘 1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61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15일부터 5월 한 5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이 5월 3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좀 바뀌었죠. 오늘 가격 보시면 19,748원이고요.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33,000원, 평균가 14,21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반입 물량 보시겠습니다. 302.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1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물량 많이 줄었네요. 207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7,9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5,5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8,900원대, 오늘 17,9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1,059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8일 보시면 2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틀 만에 22,8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1,000원으로 최고가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이 17,115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논산시 14,000원이었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16,656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4,000원이었고요. 역시 고령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7,115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과일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명이나물인데요. 이 명이나물은 기타 품목으로 합산이 돼서 시세를 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경매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봄나물의 경락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부터 확인해 보죠. 바로 곰취나물입니다. 2kg 상품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16,075원이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어제 16,000원대였고요. 어제보다는 상승했죠. 75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9일 가격 22,5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16,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2,000원 정도 더 오르면서 1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그리고 여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또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같은 가격이었네요.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콕나물 보겠습니다. 4.068톤, 한 4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도 4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물량 차이 0.048톤 나는 상황입니다. 방콕나물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634원,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7,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6,077원이었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보다 1,557원 더 오른 가격 7,634원의 평균가입니다.
네, 방풍나물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5월 8일부터 10일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 8일 가격이 8,000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밑으로 향하고 있죠. 5월 10일때 4,000원 반으로 떨어지면서 4,000원의 가격을 형성했고 그 이후 가격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12일 기점으로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격 8,000원이네요. 네,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나물입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8,000원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태안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7,500원을 기록했네요. 네, 다음 품목은 참나물입니다. 21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5.02톤, 2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줄었네요. 한 4톤 정도 줄었습니다. 참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725원입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1,9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1,999원이었고 오늘은 12,000원대네요. 등락가 비교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726원 더 오르면서 12,72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참나물 4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8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8일 11,20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9일 기점으로 소폭 떨어지는 듯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일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고요. 오늘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4,500원, 그리고 평균가는 11,14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봄나물 경락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명이나물의 시세 궁금하시죠? 바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좀 전해드릴 텐데요. 제 옆에 우리 경매사님 바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사 오상균입니다. 네, 우리 오 경매사님. 네, 만나면 만날수록 반가우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요.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5월이요. 예, 가장 이제 봄나물이 많이 나오면서 더불어서 또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이죠.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명이나물. 예, 네. 일명 산마늘입니다. 맞습니다. 네. 명이나물. 근데 좀 명이나물을 먹으면 명이 길어지나요? 아, 예전에 명을 많이 이어줬죠. 옛날 춘궁기 보릿고개 때 명을 이어준다 해서 명이나물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된 게 이 산마늘 명이나물입니다. 그럼 맞네요. 네, 예, 명을 그만큼 이어준다. 우리 몸에 좋다는 게 바로 이 명이나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경매사님 예전에는요. 네. 좀 뭔가 고급 한정식집? 맞습니다. 좀 꽃등심? 네. 뭐 한우 정도 먹어줘야만이 네, 네. 명이나물이 이렇게 좀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장아찌로 해서. 네. 근데 좀 그래서 고가의 채소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분위기는 좀 어때요? 최근에 이제 이쪽 강원권에서 많이 재배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좀 많이 내려왔어요. 착해졌어요? 네, 많이 착해졌고요. 이 좀 명이나물이 아주 예전에 고가 한 킬로당 2만 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고기랑 같이 명이나물 이렇게 싸서 먹으면요, 그 느끼한 맛을 좀 한 번에 싹 잡아주면서, 맞습니다. 예, 네. 너무 맛있는데 이 식당에 가면은 더 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요. 아, 그렇죠. 예, 네. 저거 너무 비싸서 안 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착해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네.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오늘 시장에 반입된 양은 이제 전주 일평균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양이 2.5톤 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지난주하고는 반입량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경매사님 가격입니다. 네. 네, 산지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경매가 얼마에 좀 형성이 됐는지 짚어주시죠. 네. 경매가는 이제 전주하고 물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도 그렇고 비슷하게 전주에 7,000원대에서 10,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도 지금 7,000원에서 10,000원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점차 물건이 좋은 것들은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매사님, 근데 이 명이나물이 좀 착해졌다는 건 그만큼 좀 소비도 잘 되고요. 그렇죠. 매년 좀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차이를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전년에 비해서 한 평균 한 박스당 1kg 박스당 1,000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양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또 명이나물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양이 뭐 급격히 많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그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그 시세 흐름이면 큰 무리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이게 사실 명이나물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명이나물이 또 재배라든가 이런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좀 10,000원대 이상은 좀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맛있어요, 진짜. 네, 맛있고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는 또 우리 경매사님의 또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어깨를 맞습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눌러줬나요? 네. 아닙니다. 네.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홍보가 되면 네. 또 많이 저변 확대가 돼서 네. 좀 이런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드셔야 됩니다.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자,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명이나물 네. 준비하셨죠? 네, 네. 제 뒤에 있는데 네. 좀 종류가 두 가지 보고 짚어주세요. 아, 네네. 네. 지금 이제 명이나물을 보면 요거 이제 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명 이제 강원도 쪽에서 많이 이쪽 울릉도 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같이 재고 있습니다만은 요것은 이제 일명 울릉도명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화 씨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줄기가 좀 길고 네네. 잎이 좀 적은 게 이제 줄기명이라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장아찌용으로 좀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 나름대로 또 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이제 사실 강원도 산입니다만은 줄기명이는 좀 이제 좀 강원도명이다. 그리고 인명이는 울릉도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사실요. 네. 명이나물 하면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취재를 갔던 지역이 거의 대부분 울릉도였어요. 맞아요. 네. 네. 울렁대는 울릉도죠. 오징어만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뭐 명이나물이 좀 대표 지역이었는데 경매쌤 짚어주신 대로 네. 좀 지역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울릉도 외에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 명이나물이 울릉도 외에 타 지역에서는 잘 재배가 안 되는 거고,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 그 고도 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350m 이상, 아니면 이제 요게 막 700m, 1000m에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데, 고도가 높을수록 좀 사실 향도 강하고 해서 이 시장에서도 좀 시세가 잘 나오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잎이 넓은 이제 명이는 이제 울릉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집어주신 대로 좀 길쭉길쭉 줄기가 있는 네. 건 강원도. 네. 예, 주로 이제 네. 장아찌로 많이 먹는 이제 명이나물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이렇게 좀 강원도 명이나물은 좀 울릉도 명이하고 좀 차이를 좀 보이나요, 많이? 글쎄 이제 지금 아까 특징을 보여드렸지만 울릉도 원래 고유 명이는 약간 인명이 이제 쌈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장아찌용으로도 이제 동시에 많이 쓰이는데, 강원도 줄기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쌈용보다는 그 이 장아찌용으로 좀 많이 전용이 된다고 보시면 그런 좀 특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명이가 약간 좀 좋은 편이고요. 이제 어떤 농가별 편차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자면은 지금 현재 가락동에 가장 많이 반입되는 게 네. 바로 이 울릉도가 아니고 강원도산, 네, 예, 맞습니다. 이 줄기 명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준 특징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중도민들이 선호하는 특징들도 지금 짚어주신 이런 내용들하고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중도민들이 사실 선호한 것은 네. 이제 물론 이제 소비자가 찾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네네. 요즘은 이제 요 인명이도 그렇고 줄기명이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요 생명이나물은 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 장아찌용은 이제 울릉도에서 어떤 유통이라든가 이런 시간대가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장아찌는 울릉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요즘 이제 추세가 요 생명이나물에서 장아찌용으로 강원도 쪽도 좀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네. 이렇게 가까이만 좀 흔들어도 네. 지금요 이게 네. 산마늘답게 그렇죠. 마늘 향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식감다. 네. 마늘 맛 나죠.
네. 와, 마늘 동시에 한 2알을 씹은 거. 네. 와, 진짜 마늘 한번 제가 씹어봤어요. 식감을 네. 느끼려고. 굉장히 네. 아삭한데 요건 이제 장아찌로 이제 담가 먹으면 맛이 있는데 네. 자, 전반적으로 우리 고가의 채소로 여겼던 우리 명이가 이렇게 가격이 착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원도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요 가격 계속 유지를 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도 아마 이제 기타 저기 그 방풍이라든가 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타 품목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이게 아마 명이나물이 양이 좀 늘어나도 명이나물은 조금 강보합세 내지 그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네. 선생님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고요. 우리 가격은요. 예. 네.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요. 뭐 보합 정도로 좀 유지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좋은 가격 받기를 원하시고요. 네. 예. 그러려면 또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이 우리 명이나물을 사랑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 뭐 전해주신 대로 우리 명이 생명이죠. 네. 명이를 만날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 지금 남았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기간은 이 생명이나물은 이제 좀 신선하게 맛있게 먹으려면 한 5월 말까지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조금 더 좀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6월 초순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드시고 싶으면 명이는 사실 장아찌로 담아놓으면 아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 장아찌를 담아서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요, 이 맛,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요, 네. 왠지 좀 맛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맛도 좋으면서 네, 맞습니다. 또, 예, 네. 몸에도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격이 좀 그래도 예년보다 좀 많이 좀 착해진 가격대니까 맞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뭐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주출하 지역인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좋은 출하 전략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짧게나마. 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하 전략은 될 수 있으면 당일 생산해서 당일 출하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선도가 좀 떨어지니까 저장을 할 때 그 호흡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환풍을 좀 잘 시켜줘서 선조가 최대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농가 쪽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또 요즘 방송을 통해서 좀 시세가 올랐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좀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가격이 좀 쭉쭉 오를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발로 더 뛰도록 하자고요, 김회사님. 네. 선생님, 명이나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작년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요. 하지만 매년 우리 명이나물은 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요, 5월 말이죠. 우리 네. 생명이 만날 수 있는 기간.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맛있는 쌈용을 함께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경매사 오상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채소 가격 때문에 계속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봄나물 덕분에 채소 시장이 좀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나물류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축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축제입니다. 처음으로 시도가 됐는데 자, 홍천하면 또 한우가 생각나잖아요. 명품 한우와 산나물을 주제로 함께 엮어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요. 산나물 판매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큰 인기를 몸소 실감할 수 있어서 산나물 농가에서는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주 잘 꿰뚫어본 축제 기획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59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3원 떨어진 평균가고요.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24원이었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네오박 1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036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2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이어집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7,997원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 4,360원이었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989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915원이었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참 너무 더웠는데요. 네. 그 7월 하순의 여름 더위가 이번 주 중에 계속된다고 해요. 네. 또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 된다고 합니다. 때일은 더위도 걱정인데요. 네. 그만큼 이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에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더울 때 물 더 많이 자주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방송에서는요, 애호박과 딸기 또 오이 관련 소식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